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군 7명이 숨지고 동맹국도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던 모즈타바와 거래를 할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지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How good is our military, right? Amazing. Short term. Short term. 네, 전쟁은 곧 끝난다. 가장 애매한 표현 중에 하나가 곧이잖아요. 곧이면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 최근에 예.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중에서 예멘하고 뭐 과거 이제 지난주 12일 작전 벌쓸 때 작년에 100시간에 가장 많은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합쳐서 4,000개 표적을 예. 100시간에 타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거의 괴멸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군사력은 다 괴멸됐고, 근데 2단계 작전을 하겠다고 했죠. 뭐 산업시설을 뭐 파괴하겠다고 뭐 생산을 파괴하겠다 했는데, 또 파괴할 게 없어요, 이제. 거의 뭐 지하 깊숙이 있는 예. 탄도미사일 드론이나 이것들은 뭐 잘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없지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군사력은 이미 사라졌다. 뭐 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사격 목표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무리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마무리는 아니고 뭐냐면 예. 이 전쟁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란 정권의 전복이었잖아요. 예. 그 작년에 이제 반정부 유혈 시위를 앞두고 이란 정권이 이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이걸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건데 예. 이란 정권의 정복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아들로 정권 이양을 시켜준 게 트럼프죠. 예. 결론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냐? 예. 전쟁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군사작전 첫 번째 군사작전으로서 예. 48명의 주요 지휘자가 참수하듯이 몰살 당했잖아요. 자, 그럼 이란의 군사력을 다 괴멸시켰다고 매일 강조하고 있어요. 중부사령부도 구축함 교체하고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이란 해군을 괴멸시켰으면 호르무즈 봉쇄는 풀려야죠. 여전히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되어 있고 유가가 올라갈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이란의 군사력을 다 이제 뭐 몰살했잖아요, 그죠? 괴멸시켰다고. 근데 끊임없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은 걸프국 주변국들로 이어지고 있죠. 예. 결국은 트럼프로서는 계속 장전을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여기서 종결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란 군사력을 다 소멸시켰다. 예. 이제 전쟁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하면서 본인의 정치 승리적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정신승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곧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이번 주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가능성이 있는 건지 도대체 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예. 한 개의 말을 하고 그거와 상반되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좀 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 협상이 제네바에 있었고 예. 그 협상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이란 측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던 협상이었다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금방
아주 불만족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불만족스럽냐 하면은 예. 2015년에 체결했던 핵 협정, 그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합니다. 그 협정에 있었던 내용마저도 이란 측에서 이번에 제시한 안이 예. 그거에도 못 미쳤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이 핵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격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또는 합참의장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예. 이란의 핵 능력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미사일. 미사일 능력도 어떻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 단계에서 이 군사적인 목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의 능력이 예. 그저께만 하더라도 60% 정도 파괴했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가 80% 파괴를 했다고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얼마만큼 더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끝난다, 굉장히 단기간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이번 주에 지금 현재 다 파괴 못한 예. 그러한 표적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무기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달성하면 정말 다음 주에도 종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4에서 6주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렇죠.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은 2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2주에서 4주가 이제 남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사정을 보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예. 중간 선거는 닥쳐오는데 굉장히 공화당이 지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전쟁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영어 표현 중에 이제 익스커션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일부의 인물만 딱 제거하는 단기간 작전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까? 네, 명분이 바뀌는 거죠. 예. 전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뭐 이란의 정권을 전복시켜서 뭐 이란 뭐 유혈 진압으로 핍박받는 이란 국민들을 내가 좀 구해주겠다, 예. 도와주겠다 작년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거 돕겠다. 근데 갑자기 그런 목표들을 달성을 못하니까 그래 하메네이만 제거하고 우리 게 목적이었다고 또 유체이탈식 화법을 쓰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대단히.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었습니까? 원래 목표는 정권 전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두로 체포 작전과 최근에 트럼프의 군사 작전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진행됐거든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가 놀랐죠. 근데 이번에도 놀랐지만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들이 할 줄 몰랐나 봐요. 아니 아들은 할 줄 알았죠. 알았나요? 예, 아들이 또 살아있잖아요. 예. 아들은 뭐 아버지도 못 산다고 하면 그 모스타파가 좀 부상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가족은 지금 거의 몰살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보면 뭐 그 하메네이 일가를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고 결국은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준 건 트럼프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틀 전에 항복을 했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된다는 말은 뭐를 포기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모스타파가 예. 최고 훈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걸 왜 얘기군요. 경고를 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결국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라니자니가 뭐 지금 뭐 후보로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뭐 이란의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식자, 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니자니 혁명수비대 소속이니까. 예. 그 혁명수비대를 익히는 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아예 장악해버리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물리적으로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 전에는 우리 함정이 호위를 해서 유조선이 들락날락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위협만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한다 할지라도 예. 또는 미 군함으로 호송을 한다 할지라도 이란 측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인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란 측에서 계속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관할에 있는 것이지 미국의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내세우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낸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이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누가 유리한 형국입니까 지금? 이란이 유리하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굳이 이란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선주들의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선주들은 이게 재산인데 뭐 최근에도 유조선이 뭐 대한미사일이라든지 뭐 자포무 수상장에서 이제 피격을 당하면 예. 선주 입장으로서 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 뭐 뻔한 거예요. 뭐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를 혼란시켜서 피로도를 증가시키겠다. 는 게 목적이었고 또 하나의 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많은 군사적 예측이 벗어난 게 그래도 이란이 걸프국들에게는 제한적 공격을 할 것이다. 예. 미군지대에서 예. 무차별 공격을 했죠. 일주일 만에 지금 12개국, 14개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 피로도를 증가시켰는데 결국 그럼 우리가 좀 협조 안 하면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미국과 걸프국가의 이간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해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그 미국은 사상자가 좀 중요합니다. 이 마가 진영에서도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 사상자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좀 지지를 못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럼 결국은 사상자가 지금 7명 늘어났고 걸프국 좁은 해역에 군함을 집어넣었을 때 그건 안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상자가 또 발생하면 트럼프로서는 아주 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니까 예. 뭐 실제로 트럼프도 뭐 유선들을 쫓아다니지 내가 호위하겠다 했지만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곧 끝낸다고 하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전쟁 끝내고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네. 발끈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트럼프 것이죠.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작전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전쟁터는 예.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방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어를 하고 있는 쪽에서 전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주 그래서 이제 2-4주 남은 기간 2-4주 안에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미국은 내심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전쟁에 뛰어들었겠지만 이란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메네이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국영방송의 공식 발표 이후 거리에는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군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Have to take him out. Does he have a target on his back? Well, I Another don't want to say tha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네, 기자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참수작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예, 속내는 뭡니까? 다시 말해 지난번 그 첫 번째 이란 전쟁 시작은 예. 48명의 주요 수뇌부 암살이 먼저 몰살이 먼저 목적이었잖아요. 예. 오전 시간대를 노렸어요. 거의 기습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고 뭐 애약이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가장 많은 주요 수뇌부가 모이는 시간대를 노려서 타결을 한 거예요. 오전 9시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력보다는 이 사람들의 사실 동시에 몰살시키기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란이 한번 당했잖아요. 고난되었던 라리자니가 내가 좀 건재하다 예. 하는 영상을 잠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만약 좀 그 모스타파도 물론 좀 비밀리에 정말 숨어 있을 거고 민간 시설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또 폭격합니까? 또 민간 피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의 반전이 일어나면 또 트럼프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2차 참수작전은 쉽사리 못할 것인데 항상 이런 참수작전은 기습입니다. 기습. 예, 내가 대놓고 너를 그냥 없애버릴 거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 비밀 해야 이번 전쟁처럼. 예. 그러니까 2차 참수작전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모스타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동선을 좀 추정해 본다면 아무래도 좀 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 기간 동안 노출을 시키지 않을 거고 아마 그 소재는 경호 요원들 중에서도 아주 건적공호 몇 사람만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를 하고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제거를 했을 때를 보면은 그 수장을 우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승계하는 그 다음 후임자를 또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으로서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해를 됐고 그 다음에는 후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금도 보셨습니다마는 예. 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예. 지금 하메네이 무스타파가 선출이 되기 전에는 예.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참수작전 할 것이냐.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실망했다라고 예.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현실주의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체제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굳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실을 대든 간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수로 두고 자,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예. 그거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이 관계 의견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영어 표현으로 뭐 I'm not happy with him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해석되죠. 예. 지금 아예 뭐 참수를 할 수도 없고 또 이란 정권이 좀 미군의 어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민간 피해가 커요. 예. 1,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뭐 시위 영상도 봤겠지만 이란 내부에서 반미 시위가 좀 커요. 따지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반정부 6월 진압으로 해서 명분을 삼았는데 올해 지금 이란 내부의 반미 여론이 커진 거예요. 결국은 이란 내 여론 그리고 뭐 해교 혁명 때 보면 보통 그 팔라비앙도 승계 안 한다, 뭐 대도수는 안 하겠다, 예. 세습 체제 안 하겠다 했지만은 됐고 이란 국민들이 지금 그 지지를 하고 있고 혁명 수비에 충성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트럼프로서는 지금 당장 어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판을 벌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왔다. 아버지보다 시즌2는 더 강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을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대체 전쟁은 왜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새로 들어선 정권이 어떤 성향이다 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냐?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해군은 다 끝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상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예. 자,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미사일 발사체가 80%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경제는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눌려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그 불만이 더 고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란 정부로서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이 하메네이 시즌 2 이 정부가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 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극단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런 네.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란 입장에서도 좀 보면요.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다음 주에 뭐 종전이 되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 6개월도 버틸 수 있다, 6개월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더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보면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예. UAE를 공격한 이제 드론과 탄도미사일 발사 예. 횟수를 보면 그 8일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실게요? 드론 같은 경우는 8일까지는 100여 대가 넘었어요. 네. 근데 9일 날 10여 대로 급감을 합니다. 뭐 탄도미사일은 뭐 10발씩 이렇게 쏘긴 하지만 그럼 결국은 이란도 작전 한계점에 쫀 것 같아요. 6개월은 그냥 하는 말입니까? 예, 지금 드론이 지금 보면은 보통 평균 100대 이상 쏘다가 예. 10대로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90배 이상 급감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뭐 다음에 대공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UAE만 공격한 드론 숫자만 해도 1,400대가 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에서 뭐 이란이 약간 주춤해서 공격을 멈춘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대사님 말씀처럼 이란이 과연 이제 작전 한계점에 이제 거의 다다랐다. 그거는 바로 이제 종전을 좀 앞두고 이란도 어차피 협상이 나갈 수밖에 없을 예. 거로 생각됩니다. 예.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지금 뭐 좀 끝내고 싶은 속내가 있을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다 그러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중재안 같은 것을 좀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푸틴 예.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에는 뭐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전화를 걸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마련하는 중재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러한 측에서도 똑같은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 예. 즉 이것을 지금 현재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도 이렇게 되면은 중재해서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양쪽 다 속내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러시아 원유 제재도 좀 풀어준다 그러고 푸틴 대통령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푸틴은 예. 이거 전쟁으로 해서 많이 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군사 협력 관계입니다. 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이 그 러시아가 급하니 샤이드 드론을 많이 공유해줬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또 샤이드 드론 일부 또 성능 개량해서 또 해주고. 예. 그걸 봐서는 푸틴의 어떤 영향력은 이번 종전에도 이란을 이제 종전의 협상장에 끌어들인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신정호 사무총장께서도 이번에 민간인 피해가 컸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첫날 어린이를 포함해 18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진 초등학교 폭격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참사의 책임을 놓고 지금 미국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좀 보시죠.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 است. یک مدرسه این که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란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란에는 토마호크가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유사한 예.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저도 이 영상을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 예. 근데 요즘 또 AI로 가짜 영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가짜 영상인 줄 아셨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예, 너무나 잘 찍혀가지고 예. 그 토마호크도 선명해 보이고 예. 그리고 미국도 이제 이거를 가짜 영상인지 언론도 다루기가 좀 힘들다고 처음에 그래서 많이 다뤘는데 토마호크는 거의 확실하고요. 근데 지금 개전 초기에 이런 초등학교에 오폭 사고 났는데 거의 일주일 뒤에 나온 거예요. 이란 짓이라고. 예.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개전 초기에 민간인 특히 초등학교 예. 어린 아이가 있는 학교를 오폭을 했으니 너무 대규모 피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토마호크 2발이 떨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이란 해군 혁명수대 본부 같고 학교도 그거를 또 표적 설정을 잘못해서 학교를 타격한 것 같은데 오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5%입니다. 표적을 예. 잘못 설정한 거죠. 예. 이 시설을 어디 혁명수비대 시도가 연계된 게 보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개전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내 반전율은 더 올라간 거잖아요.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작전, 1단계 작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말하니까 뭐 이란 짓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결론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거 미국 내부에서 청문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도 토마호크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죠. 이란이 토마호크가 어딨습니까? 아니, 예. 이란도 물론 수락미사일이 있죠. 예. 근데 이건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반격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대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의 어떤 표적 설정 잘못으로 인한 오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좀 파장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여론이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란 측에서 미국의 공격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다, 이것은 이란이 쏜 것이다. 오차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 때문에 많은 오차가 났던 이런 폭격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부분도 이제 많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저장고 30여 곳이요? 무차별 공습하니까 미국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작전도 좀 어긋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어긋났다 보죠. 예. 예, 지금 산업시설을 타격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가 혼란해지는 게 기름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경제가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이스라엘 제가 폭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가 좋은 기회입니다. 예. 어차피 이란이라는 그 적국을 한번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 같고, 이란 국민들도 전쟁 지지율이 80%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미국과 좀 틀리죠. 미국은 전쟁 지지율이 30% 미만이거든요. 결국 그런 봐서는 이란은 어차피 이번 기회를 빌미로 이란을 완전히 산업시설을 기반해서 완전히 우리를 더 이상 이스라엘 건들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는 그때 더 곤란해졌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엇박자가 좀 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 간에 이제 뭔가 좀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이 전쟁 시작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뜻이 없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1인 설득 작전을 펼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뉴욕 타임스로부터 시작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내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전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더 절실하냐 했을 때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 훨씬 더 절실했을 겁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과연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만큼 설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현재까지 핵 비확산 이 원칙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말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라인은 이란의 핵 개발 방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전쟁으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뭐 설득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설득한 것이 좀 주요했다, 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언론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볼 때 기본적인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원천이 워낙 확고하다는 이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관련해서 대북 억지력에 이제 장애는 없고
사태가 이제 장기화돼서 반출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을 수 없죠. 예. 중동 사태가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뭐 미군의 그 사드 레이더도 뭐 이란의 뭐 탄도미사일로 피격돼서 불능화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도 패트리어트 3개 포대가 10일 전쟁 미나이 해머 작전 앞두고 반출이 됐습니다. 중동으로. 예. 그 12월 달에도 레이저 유도 폭탄 키트 갖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일부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레이더나 이런 건 아니고 예. 탄 종류겠죠. 워낙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이란이 워낙 많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런 탄들이 나갔는데 빨리 이게 마무리되면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뭐 전시 비축한 게 그만큼 중요하죠. 전쟁 지속력을 또 유지해 주는 게 또 비축탄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예.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언제쯤 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